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종사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동산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일찌감치 사교육만큼 이렇게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콘텐츠를 찍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지선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거의 답이 있는 거죠. 물론 수학 같은 경우 주관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5개 중에 누가 잘 찍느냐에 따라서 대학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꼭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유전인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죠. 어쨌든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식산업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5개 중에 찍는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지 맙시다. 사교육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수학학원 지금 수학이 좀 부족하니까 수학학원 다닐래요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원 다니기 싫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떠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정말 행복하게 삶이 영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제 지식 산업은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뭐 동시통역 할 일이 있으면 앞에 핸드폰 켜놓고 그냥 우리말로 떠들면 동시통역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랍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랍어든 뭐 중국어든 뭐 어느 나라 동시통역 다 되니까 핸드폰이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영어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구박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들의 또 교육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평가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과학을 8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거니까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맞은 점수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제 축하를 해줘야죠. 그런데 옆집 애가 개똥이가 90점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도 불행해지고 아줌마도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80점 맞았으면 그게 뭐 최선을 다한 점수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이에게 긍정적인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 부모님이 계속 상대평가를 해서 비교해서 아이를 불행에 빠뜨릴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교육 자체가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5개 중에 찍는 거니까 그게 얼마만큼 창의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성찰하고 답을 좀 틀리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앞서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발 저는 부동산, 아파트 관련된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들이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네가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타는 것보다 아파트가 열일해서 월급을 타다 주는 게 훨씬 더 많단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 아이들이 국영수에 올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불러서도 자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아파트가 내 대신 열심히 일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불려준다라는 그런 교육만이라도 좀 제대로 뭐 경매 교육 이런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집장만은 빠를수록 좋고 전세 살면 안 되고 월세 살면 더더욱 안 되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전세 살면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전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국영수 말고 정말 살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로그, 탄젠트, 뭐 삼각함수, 기하, 벡터 이런 거 단 한 번만이라도 살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냥 덧셈만 잘하면 됩니다. 가끔 뺄셈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곱셈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죠? 덧셈 뺄셈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문구점 가서 또 구멍가게 가서 내가 산 가격만 제대로, 요즘 뭐 카드로 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다 자동으로 찍히니까 그것도 산수 공부 뭐또 제대로 못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뭐 과학, 사탐 이런 거에 목매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교육이 아이의 장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에 투자라는 교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뭐 다주택자들이 지금 적폐처럼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자본이 뭡니까? 자본. 돈입니다. 돈. 그죠? 돈. 지금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뭐 산업공상이라던가 양반과 노비라는 상놈이라는 어떤 계급 사회가 뚜렷하게 겉으로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자본입니다. 자본. 누구는 의사예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삼성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그 부회장이 더 높습니까? 그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더 높습니까?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부회장이 높겠죠, 당연히. 그죠? 그 휘하에 원장을 비롯해서 부원장 뭐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큰 기업에서 뭐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 CEO의 지위가 훨씬 더 높죠. 계급이. 그죠? 계급.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서 예전처럼 양놈, 상놈이라는 게 구별이 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본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고, 유물사관이, 유물이 뭡니까? 유물이 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돈의 소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지주들이 으뜸이었듯이 그 다음 세대 중세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본, 돈 많은 놈이 장땡인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돈이 없으면 반드시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앞문으로 돈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불행이 들어옵니다. 아주 큰 비극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인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 와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자, 가까이 와서 보면 왜 비극인지 아십니까? 모든 갈등의 기본에 돈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채업자하고 돈을 빌린 사람하고도 뭐 그런 관계겠죠. 돈이 중간에 매개로 되어 있으니까 갈등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부싸움의 근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못해 중3놈이 땡깡을 부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괜찮은 뭐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고 또 괜찮은 문제지 뭐뭐를 사야 되는데 엄마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빠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구는 뭐 스벅 가서 고급스러운 간식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맘 놓고 이제 엄마가 준 카드로 사 먹는데 누구는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새 들어 살아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이 친구한테 스벅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큰 위력은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애를 할 때도 남자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남자가 지갑을 딱 열면, 멋있게 지갑을 딱 열면 내가 오늘 쏜다, 뭐 지갑을 열면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 돈의 위력을 잘못 깨우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지갑을 자주 많이 열어도 여자의 마음을 여는 빗장은 그 여자의 마음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순응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싫다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요. 아까 말처럼 돈의 액수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행복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그냥 아파트 뭐 중산층이 살만한 아파트 있고 월급 제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할 수 있으면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이건희가 뭐 월등히 높다라는 그런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먹고 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한계까지 먹고 사는 게 자본이 해결이 돼야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치킨을 사줄까 말까 걱정하는 건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드 치킨을 사줄까, 양념 치킨을 사줄까, 아니면 브랜드 어떤 치킨이 좋을까, BBQ, BHC, 뭐 교촌, 처갓집, 양념통닭, 뭐 이런 고민을 하면 그나마 행복한 고민인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는데 무엇을 사 먹을까를, 순두부를 사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아니 뭐 한우 고기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정말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라면의 종류를 고민하면, 오늘 저녁에 어떤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면 진짜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민 정도가 아니라 고통인 거죠. 그죠? 의식주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도 어렸을 때 라면을 좋아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집 가난한지라 애들은 많고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국수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라면을 더 훨씬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지금 우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을 결정하는 게 자본이라는 것,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추구하는 욕망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가족들의 생계와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뭐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자본을 추구하는 게, 그럼 안전자산이 뭐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자산이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내려가도 좋아요. 그때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 부동산 자산이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굴곡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IMF나 리먼 사태처럼 뭐 그게 가장 큰 굴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로 잃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사실 일반 개미 같은 경우는 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 비해서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직업에 귀천 없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그게 나의 자본소득이 되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어들인 돈만큼 이 아파트도 열심히 열일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했죠. 저도 그 일원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정말 괜찮은 혜택이었어요. 물론 그때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많은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8년을 좋다 묶이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세로 그분은 잘 살고 있고 저도 그분 덕분에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뭐 37평 아파트를 전세 사시는 그분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 지금 뭐 공산주의라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이런 자본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천민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친구 간에도 계급이 결정되는 게 돈입니다. 돈. 같이 만나서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주말에 그 다음 2차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게 돈 있는 놈입니다. 그죠? 어떤 놈이 월급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놈이 노래방 갈 건지 아니면 호프집에 맥주 하나 한 잔 하러 갈 건지를 야 내가 2차 쏜다 하면 그 놈이 그 다음 순서를 결정한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돈 있는 놈이 3차를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이처럼 친구지간에도 돈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계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경제가 잘 돌지 않으면 경제사회에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주택 임대 사업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적폐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전세를 살면서 그래도 주거 안정에 굉장히 기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공을 인정을 하고 그게 잘 연시차 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끝까지 잘 고생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왜 중요한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떻게 계급사회를 결정하는지 빨리 깨우치게 해줘서 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이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고 공짜에 대한 그 반대급부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자본을 만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년퇴직 때까지 무식하게 노동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나의 부를 증식시키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영원히 영구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30년 동안 영구 임대를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 복지를 책임져 줬다라고 정부에서는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으로 그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0년 동안 길게 잡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뭐 지금 2+2 하듯이 계속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이 생겼을 때 갈아탈 수 있도록 일반 주택으로 일반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저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그 두 번째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현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계속 규제책만 내세웠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잡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건데,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만 우상향하는 건데, 그걸 인위적인 대책으로 계속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 수요 공급 곡선을 무시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서울 지역에 고밀도 해소를 통해서 막 아주 높게 떼어 지어서 일반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한 50% 짓고 일반 민간주택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파트 뭐 30만 호 건설을 3기 신도시 건설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착륙해서 현 정부가 잘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잘 연착륙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풀린 유동성 이런 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금리를 떠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그 정책 중에 공급 정책이 제대로 나와서 보다 안정화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돈 얘기가 거북했다면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